전 직원들의 폭로로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의 재반박까지 다시 나오고 하면서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형욱 씨의 해명을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전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어라라는 말도 잘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화를 낼 수 있다. 이게 폭언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안지종 기자. 여기에 전 직원이 다시 재반박을 했어요. 네, 훈련사들한테 물어보면 욕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즉 나는 분명히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강형욱 씨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내고 다소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모든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다가 조목조목 반박한 후에는 강형욱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주장과 주장이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레라는 단어, 기어라는 단어 나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3자들이 볼 때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양쪽의 말이 전혀 다른데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제 남은 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강형욱 씨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장을 낼 때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인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증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 역시 결국은 또 다른 재반박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안, 강형욱 씨가 입장을 냈지만 이런 식으로 재반박과 또 다른 반박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부장훈 차장님, 근데 여기에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주장과 주장이 맞붙는데 어떻게 제3자가 그걸 입증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행위자는 그 강형욱 씨 한 사람이지만 그 강형욱 씨의 얘기를 들은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이고 특정 시점의 증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증언이 일관되다라면 강현우 씨가 아무리 자신은 벌레라는 단어 쓰지 않고 기어라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강현우 씨의 그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주장과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제3자들은 누구 말이 더 진실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강형욱 씨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안 했는데 여러 사람이 나를 몰아간다라고 해서 억울한 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폭언 논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오시죠.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거기는 회의실이에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만든 탈의실이 없어요.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막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조금 구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CCTV고요. 하나는 메신저예요. CCTV는 강형욱 씨가 해명을 했고 메신저는 강형욱 씨의 아내가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CCTV. 이경민 변호사님. CCTV가 사무실에 있는 것이 이게 감시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좀 다르다면서요, 의미가? 맞습니다. 이제 장소가 또 폐쇄적인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이 직원들 이외에도 제3자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제 범죄 예방의 목적, 아니면 시설물 관리 이런 목적을 통해서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시 목적이었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신저는 어때요? 메신저 내용을 좀 들여다봤다가 가족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 내용을 어쨌든 보통의 사내 메신저가 켜져 있다라고 하면 이게 켜져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이걸 이제 유출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유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을 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주장을 하는 바로는 일단은 자기 아들에 대한 조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일기장을 훔쳐보듯이 봤다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그냥 열람을 하고 뭔가 이거를 이제 뭐 유출을 시켜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보여가지고 이것만 갖고도 아직은 조금 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지금 어쨌든 비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이 직원은 아들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이제 네.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 메시지랑 사내 메시지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내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사주가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 메신저를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관계자로서는 뭐 범죄 예방이라든지 정말 예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메신저를 보는 것도 공적인 그런 범위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사내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메신저를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내 메신저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관이라든지 또 준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내의 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또 회사의 사업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건 분명히 뭐 아들이 언급되었다거나 이런 내용적인 측면들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적어도 직원들의 또 사내 메신저 내용을 동의 없이 거의 한 6개월에 걸쳐서 들여다봤다는 거니까요. 이 6개월간의 그런 어떤 열람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 법적 다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중문화 전문 기자로서 안진용 기자께서는 이런 유명인에 대한 사건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보통 통상의 경우에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뭘 이렇게 처벌을 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사건인 거잖아요. 네. 이런 폭로가 나온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 이 최근에 강영욱 씨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관심사도 높아지고요. 이 와중에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런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바로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게 갑자기 얘기가 올라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는 시선도 있는데 예. 10개 중에 9개를 잘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즉 강영욱 씨가 그동안 더 질타를 받았던 건 일주일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장을 낸 후에는 어느 정도 강영욱 씨도 이유가 있었구나라고서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다뤘던 CCTV라든지 메신저를 열람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고 많이 기사화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유명인이 결부된 사건이면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서 더욱더 들여다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건 강영욱 씨가 본인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강한 도덕적 잣대를 갖고서는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영욱 씨 본인 역시 이걸 법적인 문제까지 다루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혹은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질타를 받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시비를 가리는 것도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예, 구장훈 차장님. 근데요, 이 강영욱 씨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인 설채연 씨가 또 사과를 냈다가 뭐 다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현욱 씨와 이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지금 강영욱 씨가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직원들한테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나는 다르다. 네, 나는 강영욱 씨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오히려 자신을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이 메신저를 내다 보니까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아니 지금 그럴 때냐 이런 비판의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뭐 경솔했다고 이제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그걸 활용을 해서 자신을 변명하거나 또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좋은 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 제3자적인 국민들은 그것조차도 좀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볼 텐데 이 강영욱 씨 관련한 사건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